제가 런던에 아침에 눈을 뜨자 평소와는 다른 기분이 들었어요. 도시 전체가 평소와 다른 활기로 분주했어요. 저는 작은 부엌 탁자에 앉아 차를 훌쩍이며 텔레비전을 켰는데 화면에는 긴급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뉴스 헤드라인은 영국, 유출된 군사 비밀로 인해 큰 위기에 직면하다 라고 크게 나왔어요. 제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리포터의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나라가 깊은 위기에 빠졌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런데 곧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바로 한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한국 없이는 지금의 영국이 존재하지 못했을 거예요. 라고 BBC 리포터가 말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K-팝, 기술, 그리고 매운 음식으로만 알고 있던 한 나라에 대한 외국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어요. 저는 지금껏 한국이 진지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뜻밖의 영웅으로 등장하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저는 국방부에서 일하고 있었고 항상 영국, 미국, 그리고 몇몇 유럽 국가들이 군사력의 선두주자라고 믿어왔어요.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생각은 혼란스러우면서도 동시에 흥미로웠어요. 제가 TV에서만 보던 나라가 이렇게 강력한 나라라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과 놀라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러다 사무실 전화벨이 울렸어요. 부국방 차관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호손 씨, 지금 바로 국방부로 오세요. 긴급 회의가 있습니다. 제 심장은 또 한 번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즉시 작은 아파트를 나서며 머릿속엔 수많은 의문이 가득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한국이 우리 군사 위기에 개입하게 된 걸까요? 국방부에 도착하니 엄숙한 표정의 관리들이 가득한 회의실이었어요. 제 동료인 에드워드 랭커스터 씨가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두꺼운 파일 한 통을 건네주셨어요. 도미닉 씨, 이 파일을 한번 보세요. 한국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의 낮고 진지한 어조에 저는 파일을 펼쳐들었어요. 페이지마다 채워진 보고서와 숫자들을 스캔하면서 의심은 점점 사라져갔어요. 숫자들이 분명했어요. 한국의 국방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고 K9 자주포와 KF-21 전투기 같은 첨단 무기 체계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저는 속삭이듯 말했어요. 이럴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갈 수 있죠? 우리나라는 수백 년의 군사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제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어요. 에드워드 씨를 힐끗 보았지만 그는 고개만 단단히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국방부 장관님께서 회의실 중앙에서 일어나시며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한국을 과소평가해왔습니다. 방안이 잠잠해지자 장관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여러분은 직접 가서 그 진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일 서울로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은 제 마음 깊이 새겨졌어요. 저는 상상도 못할 임무를 맡게 된 것을 느꼈어요. 그 순간 두려움과 흥분이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어요. 집과 익숙한 런던 거리를 뒤로하고 떠날 생각에 긴장도 되었지만 동시에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서울에 도착하면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로 가득 찬 도시를 보게 될까요? 아니면 옛 전통과 고유한 마을들을 보게 될까요? 이렇게 새로운 세계를 탐험할 생각에 마음 한켠에 모험심이 불타올랐어요. 그날 밤 저는 급히 가방을 싸면서 머릿속엔 질문과 의심이 가득했어요. 여행 가방을 닫으면서 벽에 붙어있는 세계, 지도 위에서 런던에서 서울로 가는 경로를 따라 손가락을 쭉 뻗어보았어요. 마치 미지의 땅과 뜻밖의 영웅들이 기다리는 여정처럼 느껴졌어요. BBC 리포터와 국방부 장관님의 말씀은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어요. 한국이 우리나라를 구할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믿기 어려우면서도 무시할 수 없는 진실이었어요. 저는 제 인생이 이제 막 바뀌려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익숙한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진실을 찾으러 떠나는 여정. 그 여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수소동력 자율주행차에서 내리자 저는 저녁의 서늘한 바람을 맞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눈앞에는 반짝이는 불빛과 하늘 높이 솟은 현대적인 건물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거리에는 조용하지만 활기찬 사람들이 가득했고 전기차들이 조용히 도로를 달리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작은 미래형 자전거나 도보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해서 저는 약간의 긴장과 함께 호기심이 솟구쳤어요. 이때 이끌어주신 이 장군님께서 넓은 가로수를 따라 줄지어 선 도로를 천천히 운전해 주셨어요. 서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따뜻한 미소와 함께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모든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려고 했어요. 완벽한 영어 발음 덕분에 조금은 압도된 마음도 가라앉는 듯 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고 내면의 긴장을 숨기려 애썼어요. 주변의 도시는 마치 꿈속의 한 장면처럼 보였어요. 저는 런던에서 보던 낡고 느린 것들이 여기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에 감탄했어요. 정말 한국이 기술과 발전에서 우리를 앞섰을까요?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저는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변모했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우리 세계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궁금해졌어요. 차량이 서울 중심가로 들어서자 거대한 디지털 광고판들이 뉴스, 날씨 업데이트, 그리고 시민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밝은 색상으로 깜빡이는 화면의 때때로 사람의 목소리처럼 부드럽게 말을 건네는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도시 같았어요. 저는 자기도 모르게 앞으로 더 보고 싶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저희는 반짝이는 유리 전면의 높은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이곳은 디지털 전환청본부라고 이 장군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함께 모여 서울을 스마트 시티로 만들기 위해 일하는 곳이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포장된 바닥의 매끄러운 표면을 발로 느껴보았어요. 따뜻한 땅이 반겨주는 느낌이었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이 도시의 모든 디테일을 기억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분위기는 차분하고 고요했어요. 부드러운 음악이 배경에 흐르고 벽에는 자연과 기술이 어우러진 이미지들이 장식되어 있었어요. 모든 것이 사람들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끼도록 디자인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의자들까지도 깔끔한 선과 부드러운 천으로 만들어져 있어 초대받은 느낌을 주었어요. 이 장군님께서는 저를 큰 창문이 있는 제어실 중 한 곳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도시는 거대한 회로판처럼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고 작은 빛들은 마치 별처럼 반짝였어요. 저는 마치 미래의 문턱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그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그 후 몇 시간 동안 저는 이 장군님과 함께 건물을 둘러보았어요. 엔지니어와 디자이너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연구하는 방들을 보았고 교통, 날씨, 에너지 사용에 관한 지도와 데이터가 가득한 화면들을 보았어요. 새로운 방을 볼 때마다 저는 도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져갔어요. 저는 여러 가지 질문을 했고 이 장군님께서는 차분하게 하나하나 답변해 주셨어요. 인공지능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디지털 도구들이 시민들을 연결해주는 방식을 설명해 주셨죠. 마치 빛과 숫자, 이미지로 이루어진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느낌이었어요. 그 후 우리는 건물 뒤쪽에 숨겨진 작은 공원으로 나갔어요. 공원은 잔잔하고 평화로웠고 부드러운 잔디와 바람에 살랑거리는 몇 그루의 나무들이 있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도시의 소리친근한 대화 소리, 잔잔한 음악, 멀리서 들리는 차량 소리를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곳은 마치 제게 영국의 작은 마을을 떠올리게 했고 동시에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의 대비가 느껴졌어요. 밤이 깊어지자 도시의 불빛은 더욱 생동감 있게 반짝였어요. 저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라 변화의 한 부분임을 느꼈어요. 기술과 인간미가 어우러진 이 도시에서 저는 미래의 약속을 보았어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었어요. 그날 밤 임시방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하루 동안의 모든 순간이 제 머릿속에서 되새겨졌어요. 미래가 바로 여기 있다는 생각에 저는 내일이 약속한 새로운 날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소 지으며 잠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채로 눈을 떴어요. 어제 본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장군님께서 한국의 국방기술에 대해 확신에 차서 말씀하셨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오늘은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음을 느꼈어요.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장군님께서 계신 사무실 밖에서 만났어요. 따뜻한 미소와 단호한 악수로 저를 맞이해 주시며 오늘은 우리 군대가 다른 나라와 차별화되는 모습을 직접 보실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우호적이면서도 단호한 진지함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세련된 검은색 차량에 함께 탔어요. 차 안은 조용하고 부드러운 주행 소리와 함께 도시의 모습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지나가는 건물들을 바라보며 그 속에 숨은 이야기를 상상해 보았어요. 한국이 숨기고 있는 또 다른 비밀들은 무엇일지 저는 단호한 마음으로 알아내고자 했어요.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국방부였어요. 문을 들어서자 저는 미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기분이 들었어요. 곳곳에 최신 기술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실시간 보안 카메라 영상이 흐르는 스크린들과 손짓 한 번에 변화하는 거대한 홀로그램 지도가 눈에 띄었어요. 영화에서 보던 장면이 현실로 다가오는 듯해서 믿기 어려웠어요. 이 장군님께서는 저를 긴 복도를 따라 안내해 주셨어요. 반짝이는 마룻바닥과 밝은 조명이 인상적이었어요. 벽에는 한국 군인들의 사진과 첨단 장비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구석구석 숨겨진 작은 카메라들이 눈에 띄었어요. 이 카메라들이 우리 움직임을 기록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보안을 위한 것인지 궁금했어요. 그 미스터리함이 이 공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었어요. 저희는 여러 작업대가 늘어선 방에 도착했어요. 각 책상에는 여러 개의 스크린이 있었고 사람들이 조용히 일하고 있었어요. 한 기술자가 저희 시스템은 미사일부터 날씨 변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추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모든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며 한마디 한마디 이해하려 애썼어요. 기술자의 설명은 복잡한 내용도 쉽게 풀어 설명해 주었고 저는 마치 새로운 기술의 언어를 배우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어 이 장군님께서는 저를 큰 홀로 안내해 주셨어요. 중앙에는 한국 번역이 표시된 3D 지도가 있었어요. 지도에는 도로, 산, 도시가 모두 나타나 있었고 중요한 위치나 군사기지가 작은 불빛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장군님께서는 지도 위의 한 지점을 가리키며 여기가 저희의 최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시험되는 곳입니다. 어떤 위협이 오더라도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불빛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치 살아있는 퍼즐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큰 창문이 있는 방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창밖으로는 시험시설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밖에는 거대한 구조물과 알 수 없는 장비들이 보였어요. 한 무리의 엔지니어들이 잠시 서서 마치 잠수함 모형처럼 보이는 것을 작업 중이었어요. 이것들은 저희의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라고 장군님께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이들은 영국의 드레드노트급 잠수함만큼이나 강력하고 첨단입니다. 저는 이러한 기계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과 기술이 필요했을지 상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시설 내부에서는 드론들이 시험 비행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작고 세련된 드론들은 놀라울 정도의 민첩함으로 움직였어요. 한 기술자가 이 드론들은 인공지능으로 구동되어 비행, 촬영, 심지어 전투 상황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미래의 전쟁이 어떻게 바뀔지, 기술이 전투 방식에 어떤 변화를 줄지 생각하며 감탄했어요.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도 느껴졌어요. 건물 복도를 걸으며 저는 전통적인 느낌의 구역과 최신식 향기들이 있는 구역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는 우리나라는 역사에 대한 존중과 동시에 미래를 향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듯했어요. 이 장군님께서는 제 놀란 표정을 보시고 감동받으신 것 같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술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안전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의 시스템이 실패해도 나머지 시스템들이 우리를 계속 지켜줍니다. 라고 설명해 주시자 저는 마치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 가족처럼 느껴졌어요.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저는 한국의 또 다른 면모를 보게 되었어요. 많은 이들이 잘 모르는 그러나 깊은 기술력과 창의력을 가진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두석의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저는 국방부로 돌아가면서 머릿속에 홀로그램 지도, 윙윙거리는 드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단호한 의지가 잔뜩 새겨진 채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런던의 템스강가에 서서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저는 오늘의 경험을 곱씹어 보았어요. 이 모든 것을 통해 저는 우리나라가 한국과 협력하지 않는다면 뒤처질 위험이 크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어떤 위협도 신속하게 차단할 정도로 발전해 있었고 인공지능 전투 시스템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빠른 판단력과 반응 속도를 자랑했어요. 다음 아침 저는 약간의 불안감과 함께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중요한 통화를 준비했어요. 컴퓨터에 로그인하자마자 영상통화 연결음이 들렸고 곧 익숙한 얼굴, 미국의 고위관리 다니엘 미첼 씨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호손 씨, 당신이 발견한 내용에는 저도 놀라지 않습니다. 라고 다니엘 씨께서 차분하지만 긴급한 어조로 말씀하셨어요. 한국이 없었다면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큰 위기에 처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미사일 방어와 인공지능 전투 시스템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믿기 어려워하며 물었어요. 미국도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다니엘 씨께서는 진지한 눈빛으로 대답하셨어요. 생각보다 훨씬 더 의존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반드시 한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말은 간결하지만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저는 세계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꼈어요. 한국은 이제 단순한 추종자가 아니라 글로벌 리더로 부상한 것이었어요. 통화가 끝난 후 저는 정보를 곱씹으며 받은 기밀 문서들을 차분히 읽기 시작했어요. 각 페이지마다 새로운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듯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이 하나의 그림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밤늦도록 한국의 첨단 연구실과 분주한 기술센터를 상상했어요. 그곳에서는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이 밤낮 없이 노력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고 있었어요. 그들의 사무실은 밝은 스크린, 복잡한 그래프, 그리고 끊임없는 코드로 가득 차 있었고 시험장이 있는 곳에서는 미사일이 하늘을 가르며 기술의 힘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더 많이 알수록 저는 이 문제가 단순한 군사 이슈를 넘어선 새로운 사고방식의 전환임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최신 기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혁신의 길을 열었어요. 그들의 성공은 끊임없는 노력과 똑똑한 아이디어, 그리고 과감한 도전 정신 위에 세워졌어요. 그 순간 저는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이 정보를 동료들과 공유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이 새로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으려면 반드시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려야 했어요. 저는 그날 내내 이메일을 작성하고 메모를 하며 회의 일정을 짜느라 분주했어요. 전통적인 방법과 새로운 기술의 융합이 미래의 강력한 힘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한국국방과학연구소 건물에 발을 들였어요. 복도는 밝고 깨끗했으며 바쁘게 움직이는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의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한국의 인상적인 국방기술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직접 보는 것은 전혀 다른 경험이었어요. 저를 안내해 주신 분은 회의실로 이끌었고 그곳에서 최고의 과학자 중 한 분인 비비엔 캠 박사님을 만났어요. 박사님은 따뜻한 미소와 함께 자신감 넘치는 인사로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환영합니다. 도미닉 씨. 오실 수 있어서 기쁩니다. 라고 말씀하시니
저는 영광스러우면서도 약간은 긴장했어요. 박사님은 바로 핵심을 찔렀어요. 커다란 디지털 스크린에 여러 차트와 그래프를 띄우며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이 차트들을 보세요. 저희 국방 수출이 이제 영국을 능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K9 자주포는 이제 유럽에서 영국 모델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더 저렴하고 기술적으로도 앞서 있지요. 그 말씀에 제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항상 영국이 군사기술의 선두주자라고 생각해왔는데 한국이 이렇게 단기간에 성장했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저는 차트에 집중하며 한 줄 한 줄 읽었고 각선과 막대 그래프가 노력과 혁신,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했어요. 저는 진심 어린 감탄과 함께 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성과를 이루셨나요? 그러자 박사님께서는 마치 큰 비밀을 공유하는 듯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는 국방을 국가적 우선순위로 삼기 시작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민간 기술을 군사 발전에 적극적으로 도입했거든요. 최신 컴퓨터, 스마트폰, 심지어 가전제품에서 발전된 아이디어들을 국방에 응용한 결과입니다. 저희 인공지능과 드론 프로그램은 영국보다 몇 년 앞서 있지요. 저는 박사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감탄하며 밤늦게까지 아이디어를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는 엔지니어들의 모습을 상상했어요. 공장은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지고 시험되는 분주한 현장처럼 느껴졌어요. 박사님의 설명은 마치 한 나라가 미래를 위해 과감히 도전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주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이 모든 것이 단순히 군사력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사고방식임을 깨달았어요. 박사님께서는 서로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협력하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더 안전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진심으로 감동하며 말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종류의 협력과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한국에게서 배울 점이 정말 많다고 느껴집니다. 박사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다른 나라의 성공에서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우리는 경쟁자이지만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날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단순히 군사 기술 이상의 것을 보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문제 해결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 그리고 국경을 넘어 협력하는 정신을 말이에요.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혁신을 이루는 모습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서울 거리를 걸으며 저는 오늘 본 모든 것이 한국이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느꼈어요. 그 경험을 동료들에게 전해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어요. 오늘의 경험은 기술과 인간 정신의 만남,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마지막으로 한국국방과학연구소 본관 중앙홀에 서 있었던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서늘하고 고요한 공기가 감도는 가운데 저는 첨단 기술이 넘치는 공간을 천천히 걸었어요. 떠나기 전 인공지능 드론들이 놀라운 속도와 정밀함으로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은 마치 살아있는 듯 조용히 하늘을 날았어요. 자율 전투 로봇들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고 양자 암호화 신호로 소통하는 장비들은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실험실 곳곳은 미래의 한 조각을 보여주는 듯했어요. 그때 저는 약간의 두려움과 동시에 큰 흥분을 느꼈어요. 저는 이 장군님께 귀국 후 우리도 꼭 적응해야 합니다. 그러자 장군님께서는 눈을 반짝이며 우리는 협력을 믿습니다. 예전에 당신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지식을 나눌 차례입니다. 그 순간 두 나라 사이에 굳건한 신뢰와 유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에게 희망을 나누고 배우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런던으로 돌아온 후 저는 국방부에서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제가 본 첨단 드론, 용감한 전투 로봇, 그리고 신비로운 양자 통신 기술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자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어요. 그러다 장관님께서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어요. 내일 한국과의 전면적인 군사 파트너십을 발표할 것입니다. 호선 씨, 당신이 이 이니셔티브를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은 새로운 시대의 약속처럼 제 마음 깊이 새겨졌어요. 그날 저녁 템스 한가에 서서 잔잔히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저는 오늘의 모든 경험을 되새겼어요. 장군님께서 보여주신 신뢰와 미래를 향한 비전을 생각하며 저는 전통과 혁신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세상을 상상했어요. 영국과 한국이 함께 지식을 공유하며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협력의 길을 걷는 미래를 말이에요. 저는 군인들이 최신 기술로 무장해 용감하게 우리 국민을 수호하는 모습을, 그리고 양국의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함께 도전하며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았어요. 이 파트너십은 단순한 군사적 협력을 넘어 과학과 기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징했어요. 그날 밤 런던의 불빛이 어슴풀에 빛나는 가운데 저는 깊은 사명감을 느꼈어요. 제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한국의 혁신에서 배운 교훈을 동료들과 나누고 우리 모두가 함께 더 강해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어요.
이 모든 여정을 통해 저는 전혀 새로운 진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첨단 기술과 창의력으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인공지능 드론, 자율 전투 로봇, 그리고 양자암호화 통신 기술은 제가 이전에 상상도 못했던 수준이었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후 영국이 한국과 협력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뒤처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서울의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하면서 저는 첨단 기술에 담긴 미래의 비전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인공지능 드론이 놀라운 속도와 정밀함으로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자율 전투 로봇들이 언제든지 작전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양자암호화 신호로 소통하는 장비들은 제가 지금껏 보지 못한 기술의 신세계를 보여주었어요.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미래의 군사력은 단순한 무기 이상의 협력과 혁신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날 저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전통과 혁신, 그리고 서로 배우며 협력하는 자세가 미래의 강력한 힘임을 확신했어요. 이제 저는 다시 런던으로 돌아와 오늘 보았던 모든 것을 바탕으로 영국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준비를 마쳤어요. 제 마음속에는 두 나라가 함께 지식을 공유하며 더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가리라는 희망과 다짐이 가득했어요. 이렇게 저는 처음 런던의 평범한 아침에서부터 한국에서의 놀라운 경험까지 모든 순간을 정성껏 기억하며 앞으로의 여정에 임하려 해요. 한국이 보여준 혁신과 도전 정신, 그리고 양국이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신념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저는 이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변함없이 서로 배우고 협력하는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